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레이어를 하나씩 하나씩 만든 다음에 시퀀셜 만들 때 아기원투로 전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배열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은 시퀀셜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레이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애드 하는 방법도 있죠. 네, 두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 거는 시퀀셜. 네. 시퀀셜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여기에 필요한 그런 레이어들을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거는 CNN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러스 점 클래스 이름이 sequential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죠? 맞습니까? 네. 자, 제일 처음에 추가를 할 게 뭔가요? 제일 처음에 추가를 할 거는 입력층을 추가를 할 거죠. 인풋 레이어를 추가를 할 겁니다. 맞아요? 어. 일단 샘플이 신경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 점 add라고 할 거고요. 어, 좀 나눠서 쓸까요? 좀 나눠서 쓸게요. inputs라고 할게요. 케라스에서 input이라고 하는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양을 결정을 해줘야 되죠. 모양. 그죠? 자, 모양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제까지 했을 때 인풋 레이어의 모양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미지 세로 길이 얼마? 28. 이미지 가로 길이 얼마? 28.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28 곱하기 28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죠. 채널 하나. 채널 하나. 그러니까 그 샘플 하나, 훈련셋 하나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셋은 전체 48,000개가 있어요. 훈련셋은 전체가 48,000개가 있는데 그 한 개의 샘플은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흑백 이미지니까 채널이 한 개. 우리 위에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요? 그죠? 그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셋에서 원래는 이렇게만 6만 개 28 곱하기 28이었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죠. 28 곱하기 28 곱하기 1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모양은 얘가 입력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풋은 이런 모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만든 거를 모델에다가 add, input 하고서 입력층을 추가를 한 거예요. 자, 왜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시겠죠? 어, 어. 이때 이 쉐입의 모양은 쉐입은 쉐입은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면 이미지의 세로 길이, 하이트, 이미지의 가로 길이, 위드스, 채널 몇 개, 채널 한 개. 그죠? 여기 채널즈인데 여기서 흑백 이미지는 채널이 뭐다? 한 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28, 28, 1이 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앞에 화이트보드 보시면 이미지 한 장을 저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28 곱하기 28 그리고 한 개. 요거. 그럼 좀 엉망이긴 하지만 이미지 여기 28, 여기 28 그리고 채널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RGB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RGB 필요 없으니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인풋, 얘가 인풋, 그리고 이런 인풋이 4만 8천 개가 들어갈 거예요. 4만 8천 개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인풋, 입력 레이어고요. 입력 레이어 뒤쪽에 합성곡 레이어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구조가 인풋 다음에 바로 합성곡 연산을 수행을 할 거예요. 그죠? 합성곡 연산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합성곡층, 합성곡
층. 컨볼루션 레이어예요. 컨볼루셔널 레이어. 첫 번째 합성곱 레이어여서 컨브 1번이라고 변수 이름을 줄게요. 테라스. 여기서부터는 레이어스라고 하시면 돼요. 레이어스에 컨브, 컨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있어요. 컨브 2D 이렇게 쓰시면 돼요. 2차원 합성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건데 필터즈는 필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필터를 몇 개를 사용할 거냐예요. 필터 32개를 쓸게요. 필터 32개.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널의 크기라는 뜻이에요. 커널의 크기.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딩. 패딩은 same 패딩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를 그대로 합성곱을 한 이후에도 이미지의 크기를 28 곱하기 28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는 렐루를 쓰도록 할게요. 렐루. 렐루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 렐루는 요렇게 생긴 게 렐루죠.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출력이 0이 돼 버리고요. 0보다 큰 값은 입력값 그대로 출력으로 내뱉는 게 렐루죠. 그죠? 렉터파이드 리니어 유닛 렐루를 사용하고요. 자, 그럼 이것도 모델에다가 add를 하시면 돼요. 모델.add 하고서 conv 1번 하고서 합성 곱층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줄이겠다 그랬죠. 이미지 크기를 줄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최대 풀링층, 최대 풀링 계층, 맥스 풀링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변수 이름은 맥스풀이라고 할게요. 맥스풀 1번. 여기도 첫 번째니까. 테라스에는요. 테라스에는 레이어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맥스 풀 이렇게 보시면 맥스 풀도 있고 맥스 풀링도 있어요. 그죠? 맥스 풀, 맥스 풀링 같은 거예요. 그죠? 맥스 풀이나 맥스 풀링이나 같은 겁니다. 2차원, 2차원으로 할 거예요. 2차원으로. 자, 여기서도요. 여기서는 그 다른 것들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만 사용을 할 겁니다. 기본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맥스 풀링층을 add. 그래서 맥스 풀 1번 하고서 add를 할 거예요. 되셨죠? 됐습니까? 얘는 그 필터의 크기는 2 곱하기 2예요. 2 곱하기 2. 그리고 보폭은 필터 크기만큼 20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게 기본값이에요. 그 기본값.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가 28 곱하기 28이었으면 14 곱하기 14로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주는 게 이게 최대 풀링, 맥스 풀링이 하는 역할입니다. 맥스 풀링이 하는 역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한 번 더 한다 그랬죠. 컨볼루션과 맥스 풀링을 한 번 더 할 거라고 그랬죠.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합성 곱층이에요. 그래서 컨브 2번이라고 할게요. 컨브 2번은 테라스, 그 다음에 레이어스, 똑같은 방식으로 컨브 2D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필터 개수는 우리가 지정하는 거예요. 더 많이 늘려줄게요. 더 많이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는 똑같이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딩 방식 똑같이 same 방식으로 하고요. 여기서도 액티베이션 함수는
value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풀링은 액티베이션 함수가 따로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픽셀 값들 중에서 최대값 선택하는 거죠. 그 최대값 자체가 출력값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맥스풀링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모델에다가 add 해 주셔야 돼요. conv 2번 하고서 add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또 줄일 거예요. 그래서 맥스풀링을 한 번 더. 맥스풀 2번을 만들 거고요. 여기서 케라스, 레이얼스, 그 다음에 맥스풀 2D. 맥스풀 2D, 여기서도 기본값.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모델.add 하고서 맥스풀 2번 이렇게 해서 add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연결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그 다음에 댄스층으로 연결하기 전에, 댄스층으로 연결하려면 1차원적으로 펼쳐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래튼을 먼저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플래튼 레이어라고만 할까요? 플래튼 레이어. 음, 특성 맵을, 네, 피처 맵, 특성 맵을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샘플 개수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샘플 개수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이라고 그동안 쭉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차원 배열. 왜 그러냐면 28 곱하기 28은 784로 바뀌죠. 맞아요? 28 곱하기 28은 784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784개의 픽셀들을 가지고 있는 샘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그게 플래튼 레이어예요. 어, 여기는 변수 이름 따로 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모델 점 add 케라스 케라스 점 layers 점 flatten 이렇게 생성 정수라는 걸로 이렇게 간단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사용했었던 것과 같은 밀집층을 넣을 거예요. 밀집층. 댄스 레이어를 연결을 할 겁니다. 댄스 레이어. 어제까지 우리 그 은닉층에서 사용하는 댄스층에서 유닛 100개 사용했었죠.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댄스 1번 이렇게 하고요. 모델점 죄송합니다. 케라스.점 레이얼스.점 댄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댄스에서는 파라미터 이름이 유니츠라고 되어져 있어요. 100개.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 여기서도 렐로를 써보죠. 이쪽에서도 렐로를 썼으니까 어제는 우리가 엘로라고 하는 걸 썼었죠. 어제는 엘로라고 하는 걸 썼었는데 오늘은 렐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밀집층을 모델에다가 add, 댄스 1번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출력층으로 나갈 건데 출력층으로 나가기 전에 드랍아웃 넣을 거라 그랬죠. 드랍아웃 그래서 어, 드랍 아웃 계층 레이어. 이 드랍 아웃 계층을 넣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과대 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모델.점 그냥 add 바로 이렇게 할게요. 케라스.점 레이어스.점 레이어스.점 드랍 아웃 이렇게 하고
비율은 30%만 할게요. 그래서 rate라고 하는 게 있죠. rate 0.3. 30%의 출력을 랜덤하게 30%의 출력을 꺼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랜덤하게 30%의 출력을 꺼버리고 70%의 출력은 다음 계층으로 넘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에포크마다 달라져요. 에포크마다 어떤 그 유닛에서 출력이 꺼질지는 랜덤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추가했고요. 얘 추가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출력층이에요.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도 우리 뭘로 만들어요? 댄스층으로 만들죠. 그래서 댄스 2번이라고 할까요? 댄스 2번. 테라스점, 레이어스점, 댄스. 자, 아웃풋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서는 유닛의 개수가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 뭐 댄스 레이어에서 유닛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신경망을 설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바꿔갈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출력층에서의 유닛의 개수는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로 여러 가지의 값을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여기는 항상 몇 개.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는 몇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다?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거니까 출력이 10개가 나와야 되죠. 10개의 확률.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도 다른 밀집층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죠? 렐루를 사용할지, 엘루를 사용할지, 시그모이드를 사용할지 다른 밀집층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도 하이퍼 파라미터지만 출력층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니죠. 항상 뭐가 나와야 되니까? 확률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서프맥스. 그래서 출력층은 이게 결정이 돼요. 문제 그 유형을 딱 보면. 그래서 이거를 모델.add 마지막에 만든 댄스 2번을 add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만든 모델이에요. 네, 모델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모델 완성이 됐고요. 모델 서머리 해볼까요? 서머리.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넣었죠. 그 다음에 맥스 풀링 넣었죠. 그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또 넣었죠. 그리고 맥스 풀링 또 넣었죠. 그 다음에 댄스층으로 들어가기 전에 플래튼 레이어 넣었죠. 여기 있는 댄스층이 은닉층 역할을 하는 거 사실은 여기가 전부 다 은닉층이긴 해요. 은닉층 역할을 하는 댄스층이 있고요. 과대적합 줄이기 위해서 드랍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출력을 담당하는 댄스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렇게 만든 그 신경망에서 총 계산을 해야 될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33만 3,526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꽤 많죠. 우리가 어제까지는 기껏 해봐야 몇 천 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33만 526개의 파라미터를 훈련을 통해서 가중치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찾아야 될 파라미터 개수, 맥스 풀링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찾아야 될 그 개수, 그 다음에 댄스층에서 찾아야 될 그 파라미터 개수, 그 다음 마지막 댄스층에서 찾아야 될 파라미터 개수. 요것들을 다 더하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신경망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렇게 서머리로 보시는 게 조금 눈에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라스에서는 신경망 모델을 시각화해주는 그런 유틸리티의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알려드릴게요. 케라스에는요, utils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롯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플롯 모델. 생성된 모델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돼요. 생성된 모델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고요. DP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해상도예요. 해상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DPI는 도트, 퍼, 인치란 뜻이고요. 1인치당 도트가 점이 몇 개냐라는 그런 뜻이어서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해상도가 더 좋은 거예요. 64 정도로 해보시면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옆에 파라미터 개수들 생략하고 여기 쉐입 이런 거 생략하고요. 어떻게 어떤 순서로 연결되었는지만 깔끔하게 딱 보여줍니다. 그죠? 컨볼루션 2D, 맥스플링 2D, 컨볼루션 2D, 맥스플링 2D, 플래튼, 댄스, 드롭아웃, 댄스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파라미터를 하나 더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은 함수를 이용하시는데 케라스, 유틸스, 플롯, 모델 주시고요. DPI 주고 그 다음에 show라고 하는 게 있어요. show로 시작하는 파라미터들 중에서 show shape 여기를 true로 주시면은요. 네, 요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 정보는요. 여기 서머리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파라미터 개수만 제외하고 인풋과 아웃풋의 모양까지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왜 이런 쉐입이 나오는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양을 이해하시면 왜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들이 이만큼의 모델 파라미터 개수들이 있는지, 가중치들이 왜 이만큼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총 가중치의 개수가 왜 33만 3,526개인지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훈련시키기 전에. 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이런 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일단 훈련 먼저 시킬까요? 그리고 훈련 돌아가는 도중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모양은 이렇게 나왔죠. 이 숫자들, 모양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일단은 넘어가고요. 순서만 일단은 볼게요. 합성곡, 맥스플링, 플래튼, 밀집, 드랍아웃,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모델을 생성했으면 모델을 컴파일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맞아요? 훈련시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모델을 컴파일 해야 되는 거죠. 옵티마이저, 로스, 그리고 뭐예요? 평가 지표, 매트릭 이거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델 점 컴파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옵티마이저 기본값이 RMS 풀업이었죠. RMS 풀업이 옵티마이저 기본값이었고 적응형 학습률 사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아마 아담이었을 거예요. 아담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케라스 점, 옵티마이저스 점, 그리고 아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스, 손실 함수 지정해 주셔야 돼요. 10개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는 거니까 손실도 크로스 엔트로피로 나오죠. 그래서 케라스, 로시즈, 그리고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확도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러시죠. 애큐러시 평가 지표가 매트릭스는 테라스 점
매트릭스 점 그리고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모델 컴파일 과정. 네, 되셨습니까? 음. 자, 그리고요, 어떤 에포크가 최적의 에포크일지 몰라요. 그래서 에포크 횟수는 무조건 크게 늘릴 거고요. 대신에 조기 종료 시킬 거예요. 그래서 조기 종료 시키면서 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도록까지도 만들 거예요. 우리 어제 콜백 사용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 콜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스트 모델을, 최적의 모델을 저장하기 위한 파일 위치. 아, 이거 하려면 구글 드라이브 먼저 연결해야 되겠네요. 구글 드라이브 할게요. 폴더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폴더 아이콘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어, 구글 드라이브 여기 연결하는 거 있죠. 드라이브 마운트.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허용해 주시고요. 조금 기다리면 여기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보이죠? 그죠? 음. 구글 드라이브 다 마운트 되셨어요? 네. 네,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그 다음에 구글 콜앱 찾고요. 구글 콜앱, 머신러닝 ML, 랩 ML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가 자, 이 폴더 경로 복사 하시고요. 디렉토리라는 의미로 dir이라고 하겠습니다. dir 패스는 방금 복사한 경로 위치. 컨텐트,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콜앱 노트북스, 그리고 랩 ML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이라고 할까요? 파일 네임은 요 뒤쪽에 디렉토리 이름 뒤쪽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구분자 슬래시가 있어야 돼요. 구분자 슬래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드는 건 CNN 만든 거고요. CNN 베스트 모델을 지정할 거죠. CNN 베스트 모델 그리고 모델 전체를 저장할 때 확장자는 반드시 테라스라고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파일의 이름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는데 무엇은 지켜주셔야 된다? 파일의 확장자 .keras 로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파일 이름이 되겠죠. 어, 아예 이렇게 써버릴까요? 죄송해요. 그냥 파일 패스라고 할게요. 파일 패스라고 하고요. 여기를 dir 패스 더하기 그냥 아예 붙여버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더하기까지 해버리겠습니다. 디렉토리 패스 파일 디렉토리 경로 파일 경로 디렉토리 경로 파일 경로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콜백 두 가지 콜백을 만들 거예요. 모델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early stopping 콜백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체크포인트 콜백 이렇게 할게요. 체크포인트 콜백은 케라스,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죠. 콜백스. 모델 체크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델 체크포인트. 자, 첫 번째가 파일 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변수 파일 언더스코어 패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에포크 과정에서 모든 에포크에서의 그 내용을 전부 다 저장할 건 아니고 최적의 모델만 저장을 할 거예요. 최적의 모델만 저장을 하실 때에는 save best only를 추루로. 이 파일에다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죠. 이 파일에다 저장하겠다. 저장할 때에는
최적의 모델만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최적의 모델만 저장하겠다. 각각의 에포크에서의 모든 모델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모델만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조기 종료, early stop, early stop callback. 중간에 언더스코어 하나 더 넣을까요? early stop callback. 마찬가지로 케라스에 똑같이 콜백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early stopping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early stopping.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였었냐고 말씀드렸었냐면 patienc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이전에 있었던 손실값의 최소값보다 큰 값들이 몇 번 나오면 3번 연속으로 나오면 에포크를 종료시키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뭐 이전에 나왔었던 손실값보다 더 큰 값이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는 거는 에포크를 계속 진행을 하고 3번 연속으로 더 큰 값이 나와버리면 에포크를 거기서 중지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patienc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최적의 모델보다는 3번은 에포크가 더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근데 모델 파라미터는 그 이전의 파라미터로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restore, 복원하다라는 뜻이에요. 복원하다. restore best weight. 이거를 true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두고서 모델을 저장할 수 있는 콜백과 모델을 조기 종료시켜 줄 수 있는 콜백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는요, 모델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모델 훈련. 손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그 훈련의 결과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히스토리를 빼낼 수 있죠. 그 히스토리 가지고서 손실 그래프나 혹은 정확도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니까 모델.점 fit 하시면 되고요. 훈련 세트 주시면 되죠. X 트레인이 있어요. X 트레인. 그 다음에 Y는 Y 트레인 이게 있어요. 그래서 훈련색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고요. 훈련색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고 배치 사이즈 줄게요. 배치 사이즈 6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 횟수는 일단 1000번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조기 종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1000번까지 진행이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크게 만들고요.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줄 거예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줄 겁니다. 변수 만들어둔 게 있을 거예요. xval이라고. 그리고 yval이라고 만들어둔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설정해 줄 거냐면 callbacks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이것도 리스트로 주시면 되죠. 위에서 만든 거 두 개. 체크 포인트 콜백 하고요. early stop callback 요 두 가지를 줄 겁니다. 자, 요 과정은 어제 했었던 과정하고 똑같죠? 그죠? 모델 만드는 것만 달라졌지. 모델을 컴파일한다, 옵티마이저, 로스, 매트릭 설정한다. 그 다음에 콜백 객체들 만들어준다, 모델을 훈련시킨다. 훈련시킬 때는 훈련셋과 에포크 횟수와 검증셋과 콜백들을 훈련시킬 때 정보들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얘 돌려놓고요. 돌려놓고 지금 1000번의 에포크 중에서 첫 번째 에포크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가 전체 750개죠. 750개. 한 번의 에포크에서 반복하는 횟수가 750개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배치 사이즈 때문에. 한 번에 이미지를 몇 개씩 흘려보낸다? 64개씩 흘려보낸다. 그래서 48,000개를 64로 나누면 그게 750일 거예요. 자, 훈련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돌아가라고 놔두고요. 네. 자, 돌고 있죠? 돌고 있죠? 네. 쭉 올라가서 요 파라미터의 개수, 요거 보면서 할게요. 요거 보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레이어, 얘가 인풋이죠? 얘가 인풋이에요. 그죠? 그죠? 인풋의 모양은 세로 길이 28, 가로 길이 28, 채널은 하나밖에 없는, 그죠? 채널은 하나밖에 없는 이게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주는 샘플의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전체는 몇 개가 있는 거냐면 훈련 세트에는 48,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48,000개가 있는데 신경망으로 보낼 때에는 몇 개씩 보낸다? 64개씩 보낼 거예요. 64개씩. 한꺼번에. 이해되세요? 그게 배치 사이즈예요. 응? 훈련셋에는 총 48,000개의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는데 그 신경망으로 보낼 때에는 배치 64개씩 이런 이미지 64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낼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파라미터 개수를 생각을 할 때에는 이미지 한 장을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한 장을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입력, 컨볼루션 2D. 여기가 컨볼루션 2D죠. 컨볼루션 2D. 여기로 들어오는 입력 샘플의 모양은 요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죠? 4차원 배열이라고 돼 있잖아요. 앞에는 none, 미지정. 그죠? 근데 그 뒤쪽에는 28, 28, 1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제일 앞에가 none이라고 미지정인 이유는 배치 사이즈가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예요. 모델을 훈련시킬 때 배치를 한 개씩 줄 거냐? 10개씩 줄 거냐? 100개씩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인풋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제일 앞이 none인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뒤쪽이에요. 뒤쪽. 샘플 하나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28, 28, 1 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생겼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얘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면 출력이 28, 28, 32가 된대요. 28, 28, 32가 된대요. 여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얘가 출력으로 나온대요. 얘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양으로 출력이 나온대요. 28, 28, 32. 그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런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 몇 개가 만들었어요? 첫 번째 컨볼루션에서 필터 몇 개? 32개. 커널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커널 사이즈는 모델 파라미터 개수를 만들 때 중요한 거고요.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가중치가 몇 개냐 이때 중요한 거고 필터를 32개를 했어요. 필터를 32개. 그 얘기는 뭐냐면 컨볼루션 2D라고 하는 레이어에는 필터가 총 몇 개 있다? 총 32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음. 첫 번째 필터도 이 이미지를 합성곱을 할 거고 두 번째 필터도 이 이미지를 합성곱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이미지가 합성곱 레이어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필터 아마 우리가 3 곱하기 3으로만 커널 사이즈 3이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필터를 가지고서 곱하고 전부 다 하고 이게 합성곱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몇 칸씩 움직이면서 한 칸씩 움직이면서 또 합성곱, 또 합성곱, 또 합성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 필터 하나가 이 이미지를 싹 훑으면서 합성곱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패딩은 세임 패딩이죠. 세임 패딩. 원본 이미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필터에서 나오는 게 그대로 크기 그대로 유지한 게 합성곱의 결과로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쵸? 응?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28 곱하기 28 이미지가 첫 번째 필터를 가지고서 합성곱 연산을 하면 똑같은 크기로 합성곱 연산이 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두 번째 필터랑 합성곱을 하면 똑같은 모양이 또 나오겠죠. 그거를 선처럼 쌓은 거예요. 첫 번째 필터가 합성곱을 해준 결과, 두 번째 필터가 합성곱을 해준 결과, 세 번째 필터가 합성곱을 해준 결과, 제일 마지막에 32번째 필터가 합성곱을 해준 결과. 이거를 선처음으로 쭉 쌓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아웃풋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 우리 오전에 했잖아요. 오전에 이런 큰 이미지가 있었으면 합성곱은 이렇게 해서 곱하고 여기 있는 거 다 더하고. 그죠? 이거를 한 칸 움직여서 한 칸만 더 움직여서 그죠? 곱하고 해서 다 더하고. 이거를 한 칸씩 움직이면 이 크기만큼 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비니까 전부 다 0채, 0채워 넣어가지고 연산을 한 번만 더 해주면 원본 이미지랑 똑같은 이미지의 결과가 합성곱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요 필터 하나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합성곱을 한 결과를 28 곱하기 28로 내놓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터가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합성곱을 한 결과를 역시 마찬가지로 28 곱하기 28로 내놓을 거고, 그게 필터가 32개가 있으니까 32개가 합쳐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요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요런 모양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출력이 그대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층은 맥스 플링을 연결을 했는데, 컨볼루션 2D 다음에는 맥스 플링을 연결을 했죠. 맥스 플링 연결했죠. 입력값이, 이전 레이어에서 출력이 다음 레이어에서는 입력이잖아요. 그죠? 바로 직전의 레이어에서 출력 값으로 나온 게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항상 보면 이전 레이어에서 출력은 다음 레이어에서 입력. 이전 레이어에서 출력은 다음 레이어에서 입력. 이전 레이어에서 출력은 다음 레이어에서 입력이에요.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느냐? 얘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얘가 왜 14, 14가 됐느냐? 요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맥스플링은 뭐 하겠다는 거였었어요? 요렇게 두 칸짜리 잡아서, 그죠? 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최대값 하나 찾는 게 맥스플링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응? 그래서 요 네 개의 값 중에서 최대값 찾은 걸 그걸 여기다가 그죠? 그 다음에 풀링에서는 이 필터 크기만큼 보폭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한 칸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두 칸짜리면 두 칸씩 움직인다 그랬어요. 두 칸씩.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찾았으면 또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찾은 것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최대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28개니까 절반으로 딱 나눈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4개, 여기 14개. 응?
2D로 풀링을 한다는 얘기는 2D로 풀링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아래쪽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옆으로 쭉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옆으로 쭉 갔다가 아래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2차원적으로만 풀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것도 풀링을 하는 거고 두 번째에 있는 것도 풀링해야 되고 세 번째에 있는 것도 풀링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에 있는 거 풀링한 게 끝났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거 풀링하고 세 번째에 있는 거 풀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 뒤에 32개라고 하는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 이미지의 크기만 이미지 한 장의 크기만 절반으로 줄인 거 이미지 한 장의 크기만 절반으로 줄인 게 저게 맥스 풀링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게 다시 컨볼루션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다시 컨볼루션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똑같아졌죠? 똑같아졌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됐어요? 아웃풋이 64개가 됐어요. 64개. 64개. 그죠? 자, 왜 그랬냐면 우리가 저 뒤쪽에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만들 때는 유닛을 몇 개로 했어요, 제가. 64개로 했죠. 64개로. 맞아요? 어? 비슷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들어갔는데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은 첫 번째 필터가 예, 어, 여기다 쓸까요? 여기 컨볼루션에 필터가 있었어요. 컨볼루션 첫 번째 필터가 있었어요. 제가 얘를 컨볼루션 쭉 할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런 필터가 몇 개가 있냐면 6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걔네들을 쭉 하고 다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뭐만 바뀌는 거예요? 64개 필터를 거쳐서 나왔으니까 64개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2D 컨볼루션을 하려면은요. 2D 컨볼루션을 하려면 2D 컨볼루션을 하려면 이동 방향이 요렇게랑 요렇게 엑시스 0번 방향이랑 엑시스 1번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그 필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필터의 모양은요. 3 곱하기 3. 이쪽으로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쪽으로는 하나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필터의 모양이에요. 여기서의 필터의 모양은 이런 모양의 필터를 가지고서 만든 거예요. 여기가 3개, 여기가 3개, 여기는 1개. 그래야 여기를 꽉 채우잖아요. 여기를 꽉 채워서 엑시스 0번 방향하고 엑시스 1번 방향으로만 한 칸씩 움직이면서 합성복을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2차원 합성복을 한다는 얘기는 2차원 합성복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필터가 두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엑시스 0번, 엑시스 1번 이렇게 두 방향으로만 필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터가 2차원이란 얘기가 아니라 필터가 2차원 배열이란 얘기가 아니라 필터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엑시스 0번, 엑시스 1번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필터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생겨야 되냐면 3 곱하기 3 이쪽으로 크기 하나가 있는 거. 이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의 모양이에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의 모양이에요. 그래야 이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면 끝날 거고 이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면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모양이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양을 어떻게 엑시스 0번하고 엑시스 1번으로 합성곱을 두 방향으로만 하려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맞아요? 필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돼요.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이거는 뭘로 지정한 거냐면 컨볼루션 만들 때 제가 커널 사이즈 기억나시죠? 그 코드 보세요. 컨브2라고 하는 변수 보시면은요. 커널 사이즈 3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 길이, 요 길이. 근데 이거는 자동으로 계산될 거예요. 요거는. 여기는 32개. 이런 모양의 필터예요. 이런 모양의 필터.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의 필터의 모양은요. 3, 3, 그리고 여기 32. 자, 그래야 요렇게 해서 이쪽을 꽉 채우겠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엑시스 0번하고 엑시스 1번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생기겠죠. 이해되세요? 그게 2차원 컨볼루션이라는 얘기예요. 컨볼루션 2D라는 의미가 컨볼루션을 하는 합성곱 연산을 하는 필터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두 개 방향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얘가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면 이 32개짜리가 아니라 한 개짜리로 생겼다면 합성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까지도 합성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합성곱을 한다는 얘기는 필터 자체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필터 자체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겨야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곱하고 나오고 그럼 한 칸 움직인 다음에 또 똑같은 연산하고 아래쪽으로 또 한 칸 움직여서 똑같은 연산을 하고 필터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과가 하나가 나오겠죠. 여기서 결과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필터가 전부 몇 개가 있었냐면 64개가 있죠. 또 64개가 쌓이는 거예요. 64개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가 14 곱하기 14 곱하기 64가 아웃풋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맥스플링은 단순하게 크기를 절반으로만 줄이죠.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니까 14 곱하기 14가 7 곱하기 4로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4로.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들어가요. 얘가 요렇게 들어가면 플래튼의 역할은 뭐예요? 플래튼의 역할은 3차원이 있으면 3차원을 1차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2차원별로 바뀌었죠? 앞에 넌 제외하면 1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7 곱하기 7 곱하기 64라고 하는 그런 3차원 배열이 3136개의 원소를 갖는 1차원 배열로 바뀌었죠. 이해되십니까? 어. 앞에 있는 너는 배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치 사이즈. 이해되셨죠? 네. 이 3136이라고 하는 숫자는 7 곱하기 7 곱하기 64를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튼이 댄스로 들어가고 댄스에서는 유닛의 개수만큼 출력이 나오죠. 맞아요. 유닛의 개수만큼 출력이 나오니까 100개의 출력이 나오고 100개가 드랍아웃으로 들어가고
드랍아웃은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0 아니면 출력값을 그대로 내뱉는 게 드랍아웃이니까 그냥 여기서도 그냥 100개. 그리고 마지막 댄스층이 유닛이 10개였으니까 10개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입력의 모양과 출력의 모양이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합성법을 사용할 때. 이해되시나요? 그 사이에 훈련이 끝났을까요? 훈련 끝나네요. 훈련 끝났습니다. 근데 정확도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네요.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고. 네. GPU 사용하지 않고 요 정도 신경망을 훈련할 때 GPU 사용하지 않고 CPU로만 사용했을 때 14분 정도가 걸렸네요. 제가 그동안 설명하는 게 14분이 걸렸나 보네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 모양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결과에 대한 거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있는 내용들. 네.